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M2 시작합니다. 자, 네. 뭐 갑자기 왜요? 출연료 받은 몰라 시바이를 쳐. 네. 지금 이 작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오늘. 여러 개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자, 오늘 뭔 프로지?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게 아시아 경제 아닙니까? 네. 이 아시아 경제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네. 야지를 놓는 기사들을 굉장히 잘 써요. 음. 대놓고 뭐 본색을 드러내는 기사는 1년에 한두 개. 그런데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클릭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특히나 지금 현재 민주 진보 진영이 굉장히 그렇게 좀 안 좋은 인상이 남게 그런 기사들을 잘 쓰는데 네. 자, 일단 오늘 이분을 모셔왔잖아요. 네. 이분에게 이 아시아 경제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한이 쌓이더라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내가 먹던 우물에 지금 침을 뱉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나 쉽지 않지. 객관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아, 객관적인 얘기. 네. 객관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그 장영진 기자님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용감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족 생각 좀 하지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또 우리 용진이 형의 매력이죠. 기자는 좀 그래야 네. 돼. 다 저러면 괜찮을 텐데 맞아.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형님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 장윤 기자가 본인이 사표를 썼습니다마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발단이 뭐였냐면 수다맨이었어요. 수다맨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강성범이랑 주거분이 박건이 하다가 그 아시아경제 사장이 네. 삼성 그 임원한테 네. 아부하는 문자를 네. 부끄럽다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어. 근데 그때 직원이었을 때잖아요. 그랬죠. 앞에서 얘기를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 했는데 아마 그거를 굉장히 고깝게 사장이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걸로는 못 날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른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걸려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당시는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래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 예? 그러면 그 사방에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무슨.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아시아경제 뭐 누굽니다 이러면은 아 거기 그 문자 보낸 그 사장 말이에요. 그렇지.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난리 났었잖아 그게. 열대 번 들었어. 근데 한 절반 정도는 뭐 대충 변명도 해주다가 뭐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담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 그 아시아경제 사장님이 삼성 쪽에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게요? 근데 그건 뭐 유명한 아시아 일인데.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럼.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다 보냈어요. 뭐 심지어 놔두고. 판사님도 보냈어요. 그렇지. 강민구 판사. 국회의원도 보냈네. 강효상 국회의원. 그렇지. 아유 조선일보 계시던 분. 그렇죠. 예. 보내주신 음악회 티켓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집사람이 수없이 많아 사양해서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드림. 주옥 같다. 아주. 아. 어우 장학생이시네. 예. 삼성 장학생. 최영범 아시아경제 사장님께서는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시는 줄 받는 건 삼성의 장충기 사장입니다. 그렇죠. 받는 사람은. 금요일 오후 전화 받고 다시 확인했는데 독과점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을 관세청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주 야마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기했지만 별 얘기 안 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다만 제목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 항의를 아마 삼성이 했던 것 같아요. 항의는 그래서, 했겠지. 사장님 야마는 그게 아니에요. 일본 말을 섞어 가시면서 예. 그래서 월요일에는 금요일 날 전화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지난 6월 5일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한 주차장이 막판 쟁점이 된다는 방향으로 각 신청 기업들의 준비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부각되도록 각 신청 주체들의 입장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신라가 단연 앞서니까요. 아니 이거는 무슨 거의 보고서야. 상사한테 내는 보고서잖아. 이게 문서야?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면세점 때문일 거야 아마. 응.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 아 삼성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데 자꾸 이러면 삼성 외국으로 떠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못 떠나죠.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럼요. 이 좋은 밭을 나누고 왜 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겨레도 보냈습니다. 한겨레도 보내가지고 뭐라고? 선배님 오늘자로 편집국 인사가 있습니다. 자신들 회사 인사 이동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는 그런 삼성에다가 참.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삼성에서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별로 좋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글쎄요 저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라고 맨날 답을 해요. 그러면
한 서너 번 연락 오다 그다음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쯤 되면 그 담당이 바뀌었다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아요. 뭐 좋은 일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좋은 일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경향신문 사장도 보냈습니다. 오, 다 보내는구나. 예. 뭐라고? 사장님 합병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국수 잘 받았습니다. 자, 그 합병이 뭔 합병인지 아시죠? 제일 뭐지? 네. 제일 모지게 예. 덕분에 올 복도위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니 송구한 마음 크지 없습니다. 국수가 뭐야? 어우, 그지가 없어. 장 사장님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 그지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요즘 경향이 그렇게 까는구나. 이 정부를. 야. 동아일보도 보냈습니다. 아니 다 보냈어. 그건 당연하지, 다. 동아일보는. 안 보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낸 데가 없어. 아. 안 보는 데 없어요. 저 광고 때문에 그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데는 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인사실에 명절에 문자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에요. 언론사하고 기업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찬가지야. 언론과 권력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 정치인들이 저한테도 연락 많이 옵니다. 네. 밥 한번 먹자. 뭐 그 저녁에 어디서 뭐 파티 있는데 와라. 왜? 그래 이렇게 신부 쌓아놓고 하면 한번 그렇게 가서 와인 한 잔 먹으면 방송에서 그렇지. 깔 데 있으면 못 간다고. 맞아요. 그래서 불러요. 저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되란 말이야. 너한테도 연락이 와? 자, 여기서 연락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에이, 야 신기하네. 김성수한테 연락 안 가. 연락이 올 뻔하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더라. 나한테는 내가 어떤 가끔씩 놈인지 와. 알고. 아니 그래서 내가 거절을 하면 예를 들어 얘한테 내가 네. 친한 얘를 통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게 건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형 대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아이 감사해요. 아니 형님. 근데 아, 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 경제라고 하는 매체가 있잖아. 사실은 이제 언론 사업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관리들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게 사실이 좀 확실하게 까주라고요 오늘. 아시아 경제가 연간 매출이 이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어마어마하네. 예, 근데 35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외형상은 그보다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디냐면 계열사들에서 나온 매출이라든지 계열사를 사고 팔아서 생기는 이득이 아시아 경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는 더 크게 나오는데 그 실제 그 언론 사업을 해서 얻는 비용은 그 매출이 한 350억 정도. 그러면 350억이면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 경제지 중에서는 제일 큰 편에 속해요. 가장 큰 편에 속해요. 돈을 잘 번다. 네. 아 근데 지금 댓글이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들 불러 안 나간다 그랬더니 박지희가 부르면 나갈 거면서. 야 마누라가 보고 있다. 그 박지희가 올린 거 아니야 이게 그거?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부적 판단 안 되지 지금. 계속. 예.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계열사 많고 근데 그 계열사를 맨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 아까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위에 또 대빵이 하나 있잖아요. 회장이 있죠.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계속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데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기는 팔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수익이 회사로 들어온 건 아니고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근데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한번 저 시사기획 창인가요? KBS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논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처벌은 피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다 그랬지만 제일 핵심 계열사는 KMH라고 그 케이블 TV 송출 대행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케이블 TV 제작사들이 송출하는 장비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보내면 거기 송출 대신해 줘요. 네. 이게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벌이가 많이 되는 게 그 우리 장원이가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지. 뭐요? 성인 채널. 비키라고 하나? 그건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비키란 예. 채널이 있어. 정리를 하면 이 아시아경제 회사가 이제 기업 M&A 사고 팔고 사고 팔면서 이득을 많이 얻고 이제 언론사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 최 회장인가? 예, 최상주 회장. 최 회장이 그 M&A 하는 관계 속에서 배임 예. 또 성접대 그 성접대 까졌다고. 야, 이게 참 더럽더라고 문자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대상자 여성 중에는 유부녀도 있는 것 같던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 하는 겁니까? 아유.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골프장을 3개인가 4개인가 갖고 있는데 이걸로도 뭐 그 뭐 진짜 돈이 많은 분이야. 파주 CC, 신라 CC 뭐 이래가 있어요. 뭐 그래. 그거 몇 개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그 사람 회사일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 회사지. 그걸 사퇴하면 그 사퇴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연말 연시 되면 이제 무슨 종무식 시무식 하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그러니까 상황이시구나. 잡으셨더라고. 이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사는 그냥 그런 그 온갖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로 존재하는 거야. 뭐 비리를 막아준다기보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지 압력 같은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죠, 방패. 말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부터 네. 한번 가봅시다. 누가 갖고 왔습니까? 이거 총선 비례대표 이거. 이거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요.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이제 이 아시아경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기사를 갖다 클릭 장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야비하게 뭐 비틀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 두 개를 제가 딱 갖고 왔어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총선 비례투표 더 시민 29.8 열린민주 11.7 요게 이제 뭘 보도한 건지 딱 감이 오시죠? 네. 따끈따끈한 겁니다. 리얼미터랑 YTN이 23일서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한 오늘 발표된 오늘 발표된 바로 그 여론조사를 갖고 오면서 제목 앞부분은 그렇게 달아요. 총선 비례투표 더시민 29.8 열린민주 11.7 여기까지만 보면 야 우리 쪽이 그래도 약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땐 뒤에 민주 지지층 양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런 총선 비례대표 앞에 제목 타이틀 달라면 더시민 29.8 미래한국당 몇 이게 이거지. 정상이야. 네. 정상이. 네. 이게 제1 여당과 야당이 딱 이렇게 네. 붙이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식구 집안 거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네. 얘네들 싸운다. 그렇지. 더 싸우게 해라.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미래한국당은 하향을 했고 그리고 더시민 열린민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갔지만 실제로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정당의 그 지지 총합은 올랐어. 그럼 올랐다고. 그래서 그렇죠. 시너지가 난다는 거야. 그럼. 그리고 여기서 분석해줘야 될 거는 국민의당이 갑자기 많이 빠졌어. 어우, 3%가 빠졌으니까 30%가 빠졌어. 그렇지. 전 솔직히 말해서 미래한국당에서 2%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10% 채 안 빠진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빠진 거야. 6점에서 4.3으로.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그 분석을 하지 않아. 정의당이 빠진 것도 분석 전혀 안 했어. 그래놓고서는 더시민과 열린민주 둘이 박터지게 싸워서 네. 지금 얘네들끼리 큰일 났네. 이런 자,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더불어 시민당이 그 전엔 36인가요? 예, 36 얻었잖아요. 총합이 36이었지. 36이었는데 이게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갈리면서 얼마가 됐냐면 41.5. 1.5. 41.5. 네. 5.5가 늘어난 거야. 예. 근데 이게 왜 양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네. 시너지. 그러니까 오히려 두 집안이 되면서 더 이 표들을 많이 흡수했다. 그리고 표가 줄어든 것들을 보라고.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어? 진보도 진보지만 특히나 보수를 찍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요. 국민의당에서 거의 3% 줄어들었지. 미래한국당에서 2% 줄어들었어. 그럼 어딘가는 이 합리적 보수들을 끌어당긴 거고 맞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진보인데 정말 꼴통 진보가 막 정말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로 들어온 거야. 예를 들면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사태 막 보고 그렇지. 뭐 심상정 대표의 탄핵 발언 듣고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민주당한테는 못 줘. 어. 그런 사람들이 열린민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이 아니고 제로섬이 게임이 아닌 것이고 시너지 게임인 거고 지금 이 조사 같은 조사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52.6이에요. 예, 52.6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 합치면 41.5밖에 안 나와. 11%의 갭이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11% 갭이란 말은 내가 문재인을 너무 사랑하고 문재인을 너무 지지하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는 표를 주기 싫어한다는 그 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류야. 보류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해야 될 거는 우리 비례 후보들이 이렇게 좋다. 빙고. 이런 후보들을 내놨는데 당신네들 땡기지 않아?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야 될 때. 그러니까 왜? 국민의당 후보 봐요. 국민의당 이런 후보가 있다. 4번 김근태. 그런데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이런 후보가 있고 열린민주는 이런 후보가 있다. 장점만 계속 얘기하라고 장점만. 당연하지. 그러면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아시아경제에서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기사를 달고요. 예. 오늘 한국경제 기사 또 나왔어. 거기 그래. 노골적이야. 똑같아. 김어준은 더불어시민, 이동영은 열린민주. 이 바꿨어. 이 미친. 나 아니야. 나는 양쪽 다 찌하는데 왜 내가 열린민주야? 미친. 똑바로 안 할래. 진짜 여기는 양다리야. 내가 지금 저 대선 주자들도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다 꽂았어 지금. 세 다리 꽂았어. 다리가 세 개잖아 나는. 네가 뭔데? 아니 이동영은 이래도 되고 나는 뭐 네. 말만 하면 좀 맨날 걸리고 왜 이래 이거. 니 탓이야. 진짜 여기서 우리들 또 진짜 기자다운 기자라면은 뭘 분석해야 되냐면 네. 야 그러면 이렇게 옮겨간 표가 도대체 어디 표가 어디로 옮겨가고 어디 표가 어디로 옮겨갔을까 이런 걸 분석해 줘야 돼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이지만 네.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 쪽에서 더 시민 쪽으로 간 표들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확실히 색깔이 확실한 민주당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정의당 거를 끌어오면서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간 그런 표가 이동이 눈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갖다가 정말 지지하고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들까지 견인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부 신문에서 막 공격하는 신현영 후보 이런 사람 지켜야 돼.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갈라치기예요. 뭐냐면 열린민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불어 시민을 공격하는 얘기야. 그렇지. 이 사람이 조국을 깠으니까 공격해 이거거든. 왜 이런데 넘어갑니까? 그래서 말려가면 안 돼요. 네, 김선수 평론가 말처럼 그냥 우리 당 우리 후보가 너무 좋다고 이거 포지티브. 나중에 네거티브하면 후회합니다. 포지티브만 해서 열린민주가 하나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또 미래 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다양하게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 지지한다는 거 표명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공격만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충분히 자기가 판단할 정도의 지식 수준 되거든요. 그럼요. 바보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포지티브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서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로섬도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거티브 해갖고 성공한 정치인을 그러니까 봤습니까? 없어요. 예. 다 집니다. 네거티브 하면.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의 표도요. 두 당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비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 그것을 연결고리를 갖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대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는 이 두 당이 갈라져서 나오면서 비례 문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잖아. 이제 뺏기는 걸 좀 뺏어왔네 다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역구에 특히나 부울경이라든지 그 충청이라든지 이런 격전지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결집하고 있어. 그래.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예를 들면 장원이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수 있고 내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너는 저 지역구는 뭐 다 민주당 찍을 거고. 그렇지. 네. 비례는 뭐 누구 지지하냐? 더불어시민당. 그래. 그거 좋은 후보 많더라야. 예. 그거 좀 바꿔기 잘해라. 어. 이러면 돼. 근데 더불어 이런 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 그냥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사 이거 그 민주당 계열 두 당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기사는 경제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자기 광고주들 입장 대변해주는 다른 거 상관없는 것 같아. 얘들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광고주들 입만 맞게 광고주들이 여기 싫어하니까 씹는 게 아닌가. 이제 오늘 또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다른 기사요? 네. 김종인 비상경제 이슈로 치고 나가기. 정부는 난감. 자, 옆에 앞에 보면 비상경제 이슈로 김종인이 치고 나갔대. 그러면 이제 김종인을 빨아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정부가 난감하대. 난감하게 뭘 난감해? 뭘 난감해? 자, 여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경제 경자도 모르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그것을 운용하는 그 원칙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와가지고 내가 이 기자들 누군지 물어봤어. 장윤진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장윤진 기자가 잘 모르겠대. 네. 얘네들은 닷컴 쪽인 것 같대. 일부러 그런 거야. 잘 모르는 기자들 여기 붙여서 이 기사를 쓰게 한 거야. 이거는 거의 어뷰징일 가능성이 높거든. 뭐 때문에 그러냐면 김종인이 오늘 완전 박살냈어.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김종인 요즘 막 갔나 봐. 이런 얘기까지 했어. 왜 어떤 주장입니까? 515조가 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잖아요. 그 515조의 20%가 되는 100조를 예산을 전용해서 이거 재난기금으로 쓰라는 거야. 이런 미친 이거 예산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20%를 전용이 불가능한 돈이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당연하지.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아랫돌 깨서 윗돌 막으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이게 굉장히 좀 온순한 표현이다.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숫자 장난이에요. 100억, 100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100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호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 구호를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예. 자,
지금 김선 평론가 지적한 제목 김종인 비상경제 이슈로 치고 나가기 정부는 난감. 김종인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김종인이 뭘 할 수 있는데 뭘 난감해. 정부는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쓸 뿐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면은 웃어. 별 미친. 웃는다니까? 그럼 저기 정의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한번 써줘라. 이런 식으로. 이 기사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재밌네. 이것 하나리면 밤새 5번. 오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여보세요 지금. 아이 이런 광고를 올리세요. 이게-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게 이런 광고가 꽤 돈이 되는 광고예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더군다나 이게 페이지 뷰가 좀 나오는 회사한테만 이런 거를 보내줘요. 달리. 근데 이런 게 많으면은 기사 이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사 스크롤이 잘 안 돼. 엑스표 하려고 엑스표 눌렀는데 엑스표가 도망다녀. 그쪽 막 죽여버리고 싶어. 돌아버려. 그리고 그 기사에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 뭐 그림은 좋은 게 많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한 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만해. 여기 보면은 김종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그 국민소득 국민 기본소득 같은 걸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김종인이라는 사실 반드시 경제 전문 기자라면 이런 것들을 짚어 비판을 해야지 된다 말씀드립니다. 형님 좀 쉬세요. 네. 네. 쉴게. 푹 쉬어. 끝. 자 광고 갑시다. 너무 화가 났어. 아까부터 화가 나 계셨어. 예. 자, 첫 번째 광고. 우리 편 판촉물 회사 네피알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괜찮은 단체 선물 판촉물 아이템을 네피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마스크 케이스인데요. 단순한 마스크 케이스가 아닌 넣기만 하면 99.9% 멸균이 되는 마스크 케이스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기에 이 회사만의 유일한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마스크는 정말 필수라 누구나 쓰고 계시지만 아무리 잘 쓰고 다녀도 보관이 위생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보관은 기본 99.9%싹 멸균이 되는 케이스이니 정말 주는 분도 보람있고 받는 분도 감사한 판촉물 아이템이겠죠. 네피알 쇼핑몰에서 깔끔하네.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고 단 한 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제품을 넣든 멸균 자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걸 넣어도 좋다고 하네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문의는 032-519-4800 032-519-4800 쇼핑몰은요 네피알이죠. nepr.co.kr입니다. 네. 요즘 마스크 귀에 갖고 막 한 3일 4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병균이 쌓여 있으면 다시 또 그 병균 입에 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저거 소재가 구리 그 소재 좁아, 소재인데요. 좁아. 요즘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게 항균 필터. 항균 그거 있죠. 그거보다 훨씬 성분이 센 거래요. 오. 그래서 그거 넣어 놓으면 맞아요. 멸균이 된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빼서 주머니 넣기도 못하고 맞아요. 주머니 넣으면은 그냥 병균의 온상이 되는 거야. 맞아. 가방에 넣기도 못하고 참 딱 좋네. 그래요. 이쁘지 않아요? 굿 아이디어. 그거 저기 뭐야 마스크란다 저기 휴대폰 넣어놔도 살균이 되고. 네피알에서 이거를 팔아? 오. 그러니까 어차피 판촉물로 이제 판촉물 이걸- 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다음 주 광고 또 해야 돼. 슬쩍 넣고 있어. 저 우리 사무실에도 뭐가 자꾸 없어지더니 아 맞아 두 분이 사무실 같이 쓰죠? 참. 자 그리고 네. 마이 드림카. 네, 두 번째 광고는 신규 광고 마이드림카입니다. 인기 있는 수입차와 국산차 매달 바뀌는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최저가 비교하기 참 힘드셨죠? 신차 리스앤 장기 렌트 업체 마이드림카입니다. 마이드림카는 매월 바뀌는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최저가 비교하기 힘드셨던 고객분들에게 많은 시간 들여 견적서를 받아보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맞춤형 가격 비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절세 효과로 사장님들의 필수 선택이 되어버린 장기 렌트와 오토리스, 최상의 선택이 가능한 원스톱 맞춤 견적으로 당신의 드림카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TV 저널리즘 M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 혜택 잊지 마세요. 좋네. 마이드림카.
이거 괜찮네. 그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차 사면 할인해 줍니다. 아 그래? 특소세를 깎아줘요. 감면해 줘. 예. 요새 워낙에 안 팔리니까. 아마 6월 달까지 깎아준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왕 차를 만약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사야 된다. 아, 살 때 마이드림 카를 연락하시라. 네, 우리 편 업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야, 자 그러면 자 강성업 씨 갈까요? 예. 네. 아 형님 그 내용하고 어찌 보면 맥이 이어져요. 올해 예산 512조 원 어차피 남아 100조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야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차피 남. 김종인이 한 얘기한 얘기, 거? 김종인 씨가 한 진짜 못 이야기죠. 때려. 무식해. 난 물어보고 싶었어 이 기사. 난 모르니까. 네. 올해 예산 512조 원이 남아요? 어차피? 몰라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512조가 지금 쓸 때가 다 딱딱딱 정해져 있어. 경직성 예산이라 그래. 경직성 예산. 아니 뭐냐면은 세제 잉여금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예산을 짜냈잖아요. 근데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어지셨을 때 남는 부분을 보고 세제 잉여금이라 그래요. 근데 매년 세제 잉여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있을 거라고 보장을 못 해. 연기가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적자의 재정을 편성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는다는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지가 뭐 아니 남는 것도 적당히 남는다고 그래야지 어차피 512조 원이 남는다고 한 이 말을 갖다가 제목으로 때려박는 이런 생각 없는 기사가 어디 있냔 말이죠. 아니 이거 전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저걸 누가 썼어 도대체? 그 지금 누가- 이름 좀 밝혀. 전진영 기자인데 아는 기자구나. 친하구나. 아 표정 보니까 알겠네. 어? 아는데 아니, 친하지 솔직히 않다. 말해봐. 형이 가르친 후배 아니야 혹시? 아니야. 내가 저렇게 했으면 정말 때려 죽였을 거야. 근데 그렇게 근데 지금 뭐 여러 기자들이 그렇게 그 기자들 표현으로 구력이 높은 기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워딩은 뭐냐면 김종인 씨가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 100조 원 규모의 비상 대책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차피 515조 원의 본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이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게- 다 낳는다고 얘기하는 건 더 잘못된 거잖아요. 있잖아요. 항목 변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 항목 변경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감봉 조치당했어. 아니 근데 잠깐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경직성 정말 예산하는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게 예.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이 있고 못 쓰는 예산이 있으면 이거를 다른데 돌리라고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이에요. 그게 그렇지. 추경이에요. 근데 추경도 이번에 얼마나 애를 매겼냐고. 그렇지, 발목 그래놓고 잡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남네 만에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소리 해야지.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마냥 많은 언론들이 받았으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기네들이 특히나 여기 경제지 아니야. 그럼 경제적으로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비판을 해야 돼. 이거 그렇지.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런 상식이 주장이라고.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니 추경 예산을 하자 그랬을 때 추경 가지고 계속 시비 건게 자기들이면서 이제 와가지고 항목 변경하면 된다. 그게 추경인데 이게 말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자세히 모른다고 지금 말장난하는 건데 그걸 기자가 그걸 받았어? 그러면서 기자가 이거 옮기면 안 될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옮겨놨어요. 그대로 뭐 김종인 씨가 얘기한다고 다 옮기면 안 될 텐데 그렇지.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들은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아니 그 전까지 지금 마스크 없다고 그 쌩 난리를 치고 현장 그렇게 가래매. 욕을 해놓고 해서 가라고 그래서 가갖고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돌아다니라고 비하를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워딩을 여기다 옮겨요. 이건 기자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아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6월 개원 국회가 뭐 6월 달에 요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월 되면 잘릴지도 모르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잘리던가 아니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의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4월 15일 날 잘립니다. 온갖 그 총선 실패의 모든 짐을 황교안 대신 짊어지고 작년에 사랑하실 분이에요. 예. 네. MC 한번 갑시다. 네. 자, 요거 쓴 기자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혹시 한승곤 기자라고 형님 아세요? 예, 잘합니다.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예, 어뷰징으로 유명합니다. 아. 베껴쓰기. 네. 그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뭘 했냐? 이 정도로 강한 비판을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서울대 누가 학생? 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알겠어. 아 나 진짜 못 해먹겠네 정말.
못 해먹겠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했길래 이 기사에 나왔을까? 이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서울대 학생. 아 힘이 그냥 형 나 이거 나 어떻게 좀 해줘요. 아이 둘이랑 나 못 해먹겠어 진짜. 아니 정답을 말하면 어떻게 해.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해.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아니 정답이 서울대 학생인데 뭐가 재밌어 맞춰버렸는데. 아니 나를 씹으면서 또 재밌잖아. 형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 희생의 리더십을 갖다 발휘하고 있는데. 야, 참. 여러분 어쨌든 제 의도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길래 기사 제목으로 달았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름을 밝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대나무 숲 있죠? 그렇죠. 익명 게시판에 문 대통령 뭘 했냐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기사로 뽑았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야,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이런 걸 해요. 그 저기 뭐냐면 이렇게 게시판 그 익명 게시판이라든지 맘카페 같은데 정확하게 출처가 애매한 그런 기사, 그런 글 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기사 많이 써요. 아니 일베 가서 그럼 말 따지고 아니, 일베 가서. 그것도 해요. 예. 그것도 해? 난 많이 해. 어씨 진짜. 근데 이 친구는 특히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느냐면은 그 몇 개 이미 나와 있는 기사 서너 개를 조합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뭐냐면은 아는 사람이 보면은 다 기사가 따로 놀아. 그래서 보면은 다 따로 노는 건데 하나로 보이게끔 만들어요. 아 그럼 발로 뛰는 기자가 아니고 손가락으로 뛰는 예, 기자. 클릭만 해가지고 복사, 그래서 붙여넣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산타페 타이어에 아반떼 엔진을 얹고 그랜저 껍데기를 씌우면 그 차는 무슨 차냐? 고물차죠. 근데 이 친구는 아 이건 현대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시 형님. 요거 준비된 멘트네요. 요거.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그 항의 전화도 왔어요. 근데 그 제가 네. 이 악영 법조팀장 할 때 그 대법원 그 공보판사한테서 항의 전화가 왔었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시면 어떡하느냐고 갖다 붙여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법조팀 애가 아니고 얘는 저 다커맨인데 정말 제가 봐도 부끄럽기 그지없으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얘기해봤어요? 얘기를 해봤죠. 어때요? 이런 분들은 본인은 되게 자신 있어요.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인가? 그 기사를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했는데요. 이상하네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직속 후배 갖다 쓰면 당장 야이 개새끼야 소리가 나왔을 텐데 직속 후배가 아니라서 야야 하여튼간에 고쳐 하고 끊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번째 또 같은 형태의 기사가 나오고 그때는 그 대법원에서 항의 전화가 왔길래 네. 예 직접 전화하세요 항의하세요 라고 잘못하신 거예요. 선배 기자로서 그런 기자가 있으면 욕을 하시고 고치게 아니, 계도를 그럼- 하셔야죠. 그래봤자 그래 꼰대. 잘렸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일단 서울대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 아니 왜냐면 서울대가 썼다 이거지. 뭐 서울대가 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학생도 문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기사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승곤 기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썼던 이 기사들 제목들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넉나간 대구 시민들 코로나 사태 대구 비하 발언 파문 민주당 사죄하라. 네. 중국 대통령 보는 것 같다. 문재인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뭐 이런 기사들. 자 그리고 우리인이 하고픈 거 다 해. 문빠.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도 아시아경제가 좀 효자겠다. 클릭은 많이 되겠네요. 클릭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클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한 것처럼 보니까 기사를 보면은 이제 사례를 한 2개 기사에서 사례를 뽑아와.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전문가 멘트를 뽑아와. 전문가 멘트도 지가 그 전화를 해서 따는 게 아니야? 뭐 있긴 하겠죠. 뭐 가끔씩도 있겠지. 근데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뽑아와 가지고 합쳐 놓으면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사 놀랍죠. 내용을 살짝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서울대 학생이 전 이게 열받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재인이 중국하고 고통을 나누자고 하기라도 했습니까? 왜요? 중국하고 고통 나누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데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2번 아니면 이 와중에도 북한과 손잡고 극복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하면 같이 안 돼? 극복해야지.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같이 극복해야지. 3번까지만 할게요. 우한 폐렴은 중국 비하라서 코로나19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라도 했나요? 그게 왜? 거의 이거는- WHO에서 하게 한 거야. 다른 나라
우리나라 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어. 갖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건데 이게 큰죄라고 얘기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학생의 얘가 서울대생이야? 글을 그대로 옮겨놓고 아니 확인할 수 없죠. 서울대생인지 알 수 없죠. 서울대 아니, 보통 그러니까. 서명 게시판에 올린 건데 근데 서울대 도용할 대남- 수 있는 거니까. 서울대 대나무숲이라고 하면은 서울대에서 썼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를 막 사고 팔아요. 네. 실제로 그 구글 같은데 접속해 보면 서울대 아이디 삽니다 이런 게 올라와. 그러면 몇 개 얼마에 팝니다 이런 것도 올라와. 그러니까 그 아이디만 확보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일베 애들이 갖고 장난 잘 치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대학생이라 하면 지성도 갖춰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야 되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요즘 애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 푸는 기계로 된가 봐. 이런 그래서 이런 그런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작전 쓰는 애들이 많다니까. 실제 서울대 애들이 다 이럴 거라고는 전혀. 그렇겠지. 네. 그거 그렇겠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M2 국장. 네. 이 기사를 토대로 했어요. 단독으로 썼어요. 한미 동맹 균열 심각. 청와대의 실토라는 제목이 2018년도 11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오버이지. 아시아 경제의 역사적인 오버죠. 역사적인 오버였어. 오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냐면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은 내가 이따 따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조작된 이메일이 왔는데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빨리 해갖고 클릭할 욕심에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전화 한 통 했는데 당사자와 이야기해보지도 그렇습니다. 않고 기사를 써냈던 거죠. 예, 그 언론사의 생명이죠. 사실 확인 크로스 체킹 하나도 안 한 기사예요. 역대급 오버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저기 그 양념도 치는 바람에 더 심각한 오보가 예. 되버렸죠. 요거 외국 같았으면 신문사 문 닫습니다. 문 닫아 당연히. 이거는 저기 글쎄 손해배상을 받든지 아니 뭘 하든지 했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받았어요. 3천억. 3천억이야 진짜. 진짜 몇 조 원의 국가적인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얘들도 거짓말로 썼으니까 우리도 뭐 실수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자, 수다맨 강상범의 M2 국장. 뭐야 씨. 제 선배님, 그 제 이메일이 왔는데 이 내용이 국가 기밀급인데요. 그 한미 동맹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뭐 하는 거요? 어? 야, 그럼 빨리 담당받 써야지. 어? 얼른. 근데 그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이 왜 제 이메일로 오죠? 네가 좋은가 보지 뭐. 청와대는 뭐래?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청와대는 침묵했다. 오. 이렇게 가자. 자, 그러면 문건 작성자 그 사람은 뭐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오늘 무슨 그 학술회 온다던데. 오케이, 그럼 갔다 와봐. 택시비 주세요. 가지 마. 자, 그럼 이제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액션을 해야 되니까 전화는 한 통 넣어봐. 자, 이제 이 제목이 이제 중요한데 말이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선배님 그 한미 동맹 위기 요거 어떻습니까? 네 자리가 위기다. 어? 받아 적어. 네. 한미 동맹 균열 심각. 청와대의 실토. 청와대 실토요? 청와대 실수 아니고요? 야, 제목이 90%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 되겠어? 클릭하겠어? M2 걱정. 재밌었어. 예. 요 지금 M2 국장에 대한 그 기사 해석과 분석은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광고 갑시다. 네,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4.15 총선을 위하여 고군분투 중인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이번 광고도 가지산 돼지국밥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4.15 총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한 몸 불태워 가지산 돼지국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의 주문은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 한글로 가지산몰.com 또는 010-9625-3900번 010-9625-39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피부 12+1 이벤트는 성황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참여 감사드리고 이후 진정한 내 피부의 주문은 가지산물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돼지국밥 시키면서 좀 안 맞긴 하지만 진정한 내 피부도 찾아주세요. 아니지, 돼지국밥 먹으면 피부 좋아지니까 좋아진 김에 더 챙기시려면 진정한 내 피부도 찾아주세요.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 그 집사람이 삐져갖고 술 먹었다고 삐졌다고 속 아픈데 밥 안 해줄 때 그냥 요거 냄비에 냉동된 채로 뚝 놓고 불만 키면 네. 바로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도 넣어줘요. 양념장에다가 새우젓도 넣어줍니다. 그거 넣으셔갖고 넣으시면 배고프다. 예, 집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예, 조미료 향이 나지 않는 진짜 어머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하는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마지막 광고. 네, 네 번째 광고는 탈모 걱정. 이제는 블랙의 힘을 믿을 시간. 3단계 블랙 탈모 케어와 강력한 볼륨감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입니다. 네, 빠지고 얇아지는 머리와 가라앉는 머리는 탈모가 있는 남자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숙제지요. 자, 이제는 강력한 세정과 두피열 진정, 탈모 방지 성분의 필수 3단계를 블랙 성분들이 확실하게 케어해주는 헤이브로 트리플 블랙 샴푸로 관리해보세요. 카페인과 블랙푸드 콤플렉스 등이 탈모 방지를 돕는 것은 물론 샴푸 만들어지는 강력한 볼륨감은 모발에 강력한 힘을 더해 정말 힘있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드립니다. 탈모 걱정부터 볼륨 걱정까지 여러분의 머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강력한 멀티 탈모 샴푸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믿을 수 있는 블랙의 힘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헤이브로를 검색해보세요. 네. 자, 제가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3대째 대머리라 외가 친가가 다 대머리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어. 괜찮은데? 오 아직까지는 잘. 근데 우리 밑에 색상동이가 네. 다 머리 심었어요. 미안해 동생들아. 셋 다. 근데 형도 네. 조금 넓어. 넓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되게 얇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태위태하게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형도 근데 뭐 저 형은 뭐 고마워. 내일 모레 한갑인데 이렇게 빠져도 돼. 아니 근데 형님 뭐 볼 거 있습니까 이제? 그냥. 둘째가 아직 예.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에 이거 뻗어져서 가면 좀 그렇잖아. 아 중절모 쓰시고 하시면 되지. 입학식 취소됐다. 아이고. 지금 1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왜 어려워 애가? 어? 애가 왜 이렇게 어려워? 재혼했어요. 아 그렇군요. 재활했군요. 한 번 더 왔어요. 예. 이 질문 지난주에 됐거든요. 똑같은 질문. 아니 왜 틈을 둘째가 줘. 어려요? 내가 그래,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했어. 그래. 아니 와 내일 모레 한갑인데 애가 초등학생 얼마나 어려워. 이상하잖아. 내일 모레는 아닙니다. 형님은 좀 머리 버텨야 되겠다. 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버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트리플 블랙 샴푸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광고하기 전에 M2 국장에서 보였던 그 기사 자세하게 좀 설명해 봅시다. 아시아 경제 역대급의 오보라고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사 단독 단독도 달았어? 단독 달았어요. 한미 동맹 균열 심각 실토. 청와대가 한미 동맹 균열이 심각하다고 실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아 경제는 이 단서를 자신들이 단독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토대로 내부 문서라고 네, 그랬어요. 예. 청와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이어가는데 이게 하루 만에 까졌어. JTBC가 그거 가짜 메일 읽고 쓴 거다 이렇게 하루 만에 까졌는데 나중에 이게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경제가. 그렇죠.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웃긴 게 메일에 워터마크가 없어. 네. 요즘에 공문서는 거의 다 워터마크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네. 특히 뭐 청와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엔 워터마크 다 만들 수 있죠. 있어요. 예. 이게 문서가 조작될 것을 우려해서. 맞아요. 근데 워터마크도 없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달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크로스체킹 안 한 그런 보도라고 할수 있지 무지의 않습니까? 소산이냐? 예. 조작해 갖고 어. 보낸 거예요. 자 이거를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게 이게 청와대 내부 문서가 일단 아니었으니까 원문 자체도 내부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이 어느 대학에 가서 그 외부 강연을 하는 원고로 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문서라고 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네. 근데 청와대 내부 문서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양념이 쳐진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리고 그분이 그 강연을 하기로는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성한 원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메일이었던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가짜 메일이라고 확인했었으면 이 문제가 없었고 그렇지. 설령 가짜 메일이라고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만 썼어도 이 난리까지는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기들 진짜라고 믿고 내부 문서라고 해서 약간 이제 손을 좀 본 거야. 그러다가 이 난리까지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건을 바탕으로 다른 기사도 썼어요. 이상무 외치던 청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 동상이몽 진단. 이런 시리즈로 막 단독으로 냈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그건 가짜 메일이다.
그러면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트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틀 뒤에 어떻게 했냐? 슬그머니 내립니다. 다 그냥 삭제만 하고 말았어? 삭제하고 내렸습니다 기사를. 그때 회사 분위기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우리 다른 거 있다. 다른 것도 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진짜 다른 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거기 있었구나. 그렇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네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정치부장하고 이 담당 기자하고 갑자기 이제 대기발령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저 시끌벅적해졌던 거예요. 사회분가로 옮겼던데. 예, 그래서 제 밑에 들어왔죠. 이 기자 쓰는 형 밑으로 왔어요? 야 제대로 보냈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다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원래 뭐 하는 친구냐면 그 문화부에서 이렇게 그런 그 문학의 이쪽 수식을 쓰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체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치부로 간 거야. 이악 물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그 자료 왔을 때는 데스크가 손을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데스크가 확인을 못한 거 이게 데스크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 걔를 보고 그래서 야, 네가 실수는 하긴 했는데 니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내 밑에서 훈련 제대로 받아라. 그러면은 내가 네 제대로 한번 만들어줄게.라고 했는데 다음 날인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어요. 또 다른 부서로. 네. 물들까봐. 근데 뭐 이 기자는 그 이후에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그 네. 특별한 기사가 없고 이제 뭐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 기자 생활 자기 딴에 이제 문화부 하다가 정치부 가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던 친구인데 데스크를 잘못 만난 거죠 한마디로.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26일에 썼잖아요. 네.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28일 날 기사로 아시아경제가 사과를 합니다. 경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지 기사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청와대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뒷말을 갖다 붙입니다. 해킹 조작이 있었다면 본지 또한 피해자입니다. 그럼 무슨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게? 야, 니네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냐? 난 그게 웃겼어. 자기는 피해자라고. 예전에 말이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 때 장영자 씨가 막 들어갈 때 언론에서 막 맞아. 어떻게 막 혼자 따이키스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권정다리가 다 해먹었어. 내가 피해자. 그거는 좀 신빙성 있을지도 몰라. 근데 권정자리가 다 해먹은 거. 다음에 국가라페로 또 들어갔잖아. 그때도 호텔 사신다고 했는데 계속 사시나 모르겠네. 참 피해자 코스프레 참. 그때 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그 최고의 먹잇감이잖아요. 야당들 들러붙어서 이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북한한테 나라를 넘긴다. 그러면서 어떤 블로거가 이 기사에 달린 이 원문 기사에 달린 그 댓글들을 쭉 찍어갖고 올렸어요. 살벌해요. 주로 네이버 댓글일 거야. 네, 재앙 해가면서 와 그러면서 굉장히 얘들한테 굉장히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나. 네이버도 이걸로 돈 좀 벌었겠네. 그러니까요. 걔도 사과해야지 그럼. 어쨌거나 근데 이 사건은 이대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이대로 그냥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이 오보 정말 역대급 오보인데 이 오보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요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 균열이 심각하다. 이 2년 전 기사가 1년 반 전 기사가 아직도 사람들 뇌리 속에 박혀 갖고 그 사람들은 더 그 뇌 안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아시아경제 이거 우리가 피해자다. 네. 이거 하고 SBS 손혜원이나 이재명 관련 보도 사과 안 하고 다 구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들의 쓸데없는 곤조 같아 이거. 사과하려면 해. 그게 맞는 거야. 니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다시 이런 일 없겠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게 니들 할 일이야. 어떻게 오히려 얘들은 우리가 틀렸대? 아니야. 다른 거 덮어봐. 안 틀렸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돼. 검찰이랑 똑같아 니들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갖다가 딱 도입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언론을 우리가. 그래야 기업들도 청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한 진짜
사람들마다 저를 붙잡고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그 회사 괜찮느냐고.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제가 뭐 언론 생활을 좀 했었어도 이런 사태를 이런 오보를 제가 본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과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기 최상주 회장 그 건 터졌잖아요. 근데 보면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 같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가지고 네, 삼성은 조금만 심기 불편해 보여도 그렇게 그냥 문자 득달같이 보내가지고 문자 보내면서 정작 이 기사를 본 국민 청와대는 알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외환 유치죄다. 이게 외환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외교관계 단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외환이라 그러는데 그 외환 유치죄에 해당이 된다 싶을 정도의 그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아까 강성범 씨가 징벌적 배상제도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후보가 들어가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징벌적 배상제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 징벌적 배상제도를 넣으면서 저는 이혼할 때도 위자료 문제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간통죄를 폐지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간통죄를 시켰는데 위자료는 옛날하고 똑같이 줘.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뭐 실제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확실하게 차이 없어. 올라가지. 그래, 확실해야지. 그리고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같았으면 회사 망합니다. 망해야지. 몇 조를 물어줬어야 될 거야. 근데 지금 피해자들한테 돈 얼마 줬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더군다나 그때 대표가 지금 구글 대표잖아. 네, 존리. 거기다가 이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면 이제 함부로 못 가불어요 이렇게. 그럼요. 다들 크로스 체킹 기본이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인데 이거 그런 게 없어도 해야 되는 게 크로스 체킹이잖아요.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원 사이드 체킹이라도 좀 했으면 도와줘야 좋겠어요. 돼요. 어떨 때는 보면 그것도 안 하고 막 써.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일어나고 나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노동당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4대 개혁 입법 결국은 누더기로 만들고 통과 못했어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 국회는 열린민주당에 있는 이렇게 선명한 사람들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그 민주당에 예를 들면 금태섭, 김진표 뭐 이런 분들만 계속 하면은 되겠어? 이거 해주겠어? 뭐 징벌적 배상 되겠어요? 일단 내부에서 뭐 계속 흔들 텐데.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의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 저 투표 안 하지 마시고 열린민주당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뭐 수다맨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 그쪽 있잖아요. 부울경에서요. 지금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지지율의 차이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곳은 열린민주당이 더 높아요. 그런데 부산의 지역구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열린민주당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구에 무슨 차질이 생긴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식의 집계가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은 더욱더 선명하게 제대로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그런 정책으로 싸워줄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갈급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투표장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난 무조건 이번엔 갈아보자. 근데 갈아도 비슷해. 갈아도 그런 것 같아. 그럼 못 알아가겠어. 대구가 그런 꼴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그 확실한 진보적 뭐 그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똘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격전지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